업무규칙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만든 화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원정보라는 그런 화면 안에 이 폼 안에 조건을 설정하고자 할 때 뭔가 예시가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사용할 예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월회비라던가 가입일이 있습니다. 조건을 줄 때 가입일이 만약에 특정 날짜 이전에는 3만원이고 특정 날짜 이상에 이제 가입을 했을 때는 5만원이다 라는 그런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11월 20일 전 가입자는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1월 20일 이후 가입자는 5만원이다 라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도구에 업무규칙이라는 메뉴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앞서 시간에서 모두 다 배웠습니다. 아톰명과 메시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톰명을 내려주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예제, 가입일, 특정 날짜 선택을 해주게 되죠. 가입일,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입일에서 초점을 이동했을 때 나타나게 할 것인지, 가입일에서 처리 항목을 이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는 가입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그 가격이 입력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입일에서 처리 항목을 이동하면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문장이 하나가 생기게 됐죠. 가입일에서 처리 항목을 이동하면 다음 문단을 실행한다 라고 해서 이 다음 문단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입력하는 방식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일일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입력을 하는 데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단축키 F1을 일단 눌러주게 되면 서술문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 조건문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반복문인지 내장 기능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앞서 시간에서 배웠죠. 저는 조건을 넣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날짜를 조건을 주고 그 금액을 달리하겠다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조건문이라고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가입일을 눌렀을 때 가입일을 눌러주겠죠. 이게 지금 나타난 아톰명들이 쭉 보여지고 있어요. 가입일을 눌렀을 때 가입일이 여기 보면은 직접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입일 날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입일 날짜를 제가 2011년 11월 20일 이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상, 이하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상이면 아니면 이하이면 바로 날짜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장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헬프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하이면 그 다음 아톰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월회비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월회비는 여기에다가는 3만원이라는 금액을 넣어줄 때입니다. 3만원이고 라고 넣어줬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이 입력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 문장을 일일이 헬프창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제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2011년 11월 20일 이하에 대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가입할 그 조건을 넣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가입일이 2011년 11월 20일 이상, 이하, 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조건문의 그런 그 기본형에서부터 그리고형, 5어형 또는 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페이지 167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과라는 걸 제가 넣을 거예요. 초과이면 월회비는 5만원이다 라는 문장을 제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단축키 F11, F11과 F12를 눌러주실 수가 있어요. F11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전체 컴파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만든 이 업무 규칙에 대해서 모두 저장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을 했을 때 그 전, 20일 전에 가입했을 때 3만원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실행 모드를 눌러주게 됩니다. 눌러주게 되면 제가 가입일을 여기에다가 19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월회비가 3만원으로 이렇게 측정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5만원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다가 25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5만원이다 라고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닫아주도록 하겠고요. 미리 준비한 예제를 제가 띄워주게 되면 대인문에서부터 그 다음에
반복문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조건문을 넣어서 사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대인문, 서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문장을 읽어보세요. 등록일자는 이 날짜이다.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하고 끝나는 그런 서술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술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인문을 쓸 것인지, 속성 지어로 할 것인지, 뭐뭐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겠고요. 내장 기능 활용 같은 경우도 좀 더 복잡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조건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건문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해당 조건, 날짜를 주든 금액을 주든 어떤 부서를 줄 수도 있고 각 항목이나 아톰별로 그런 조건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고요. 반복문이라는 거는 동일한 그런 문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사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장 기능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재를 참조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복잡한 로직에서부터 수정 관리도 실시간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어플리케이션 앱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 규칙의 실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